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멘탈 전도사가 오늘도 한번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소식도 전달할 드릴 겸 해가지고 한번 또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가는 조금 흐지부지해요. 지금 보니까 뭐 아침에 올랐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다시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합권이 있고 삼성전자 이대로 갈 것 같아요. 뭐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안드로이드는 좀 현재 애플에 완전 급소가 찔려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구글 안드로이드도 뭔가 새로운 걸 내놓을 것 같아요. 그렇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분주하다는 걸 어느 정도 우리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 관련된 이야기인데, 일단은 애플이 구글 안드로이드의 급소를 찌르는 무기 두 가지를 내놓았다고 하죠. 지난 8일날 새벽에 열렸던 애플의 개발자 대상 행사의 WWDC 2021에서였어요. 첫 번째 무기가 뭐냐면 애플의 장점으로 꼽히는 애플 기기 간 연결성의 끝판왕이죠. 유니버셜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유니버셜 컨트롤. 하나의 키보드나 마우스로 맥 컴퓨터하고 아이패드를 제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 기기 화면도 무선 모니터 수준으로 연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에서 찍은 영상을 맥북에 이어서 아이맥까지 드래그 해가지고 이동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애플이 굳이 깜짝 놀랄 새 하드웨어를 내놓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제품군 전체의 매력을 높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이제 보여준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OS 쪽에서는 굉장히 뛰어나는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무기가 뭐냐? 그 첫 번째에 비해서 당장 눈에 띄는 건 아닌데 두고두고 구글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앱 프라이버시 리포트였잖아요. 앱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종류나 그런 빈도를 사용자가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차기 OS, iOS 15죠. 15 거기에 이제 도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앱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사용자가 스스로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관계 업계의 과도한 그 개인정보 활용에 이제 제동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애플이 상당히 보안 쪽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그 iOS 15 등의 그 설정 화면에 그 앱의 개인정보 수집 상황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앱 프라이버시 리포트 항목이 이제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서 각 앱이 이제 사용자의 위치 정보나 뭐 사진, 카메라, 마이크, 알림장 등 개인정보에 언제 접근했는지를 일주일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개인정보가 이 앱을 통해서 어떤 외부의 그 웹사이트와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표시해주고요. 사용자가 이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OS 설정 화면에서 각 앱을 선택해서 데이터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앱 개발자가 모은 개인정보는 각 개인에게 타겟 광고를 보내거나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로 이제 활용되어 왔어요. 2018년도에 그 터진 그 페이스북의 8,700만 분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해서 이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규제 등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애플은 원래부터 개인정보 중시를 자사 제품의 매력 중 하나로 어필했어요. 차기 iOS에서도 그것이 이제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의 자체 브라우저 사파리 등의 그 앱에서는 그 인터넷 광고 업계에서 개인을 특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IP 주소를 숨기는 설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플 전자메일 앱에서는 사용자가 수신한 메일을 언제 열었는지를 송신자가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랜덤 메일 주소를 이제 생성하는 방식인데 메일을 보내는 사람에게 평상시 본인이 사용하는 주소를 알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 애플은 전 유니버셜 컨트롤하고 앱 프라이버시 리포트라는 2대 무기로 구글이 급소를 찔르긴 찔렀어요. 애플의 이런 조치는 애플 제품군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죠. 그래서 프라이버시 문제는 특히 선진국이나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 점유율이 한 50%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애플의 디자인 성능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그 프라이버시를 극도로 중시하는 일본인들의 성향과 애플의 정책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애플이 이제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것은 창업자 스티브 잡스에서 내려오는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지만 거기에 그 인터넷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얘들은 인터넷 광고 수익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킨다는 것은
애플 제품군의 매력을 높이는 그건 최적의 방법일 뿐 아니라 그참 안드로이드가 따라하기 어려운 거죠. 즉 안드로이드의 맹점을 찌르는 최상의 공격 전략이다. 그러니까 얘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찔러버린 거죠. 일단 WWDC 2021의 열리기 3주 전인 5월 18일에 구글 개발자 회의만 봐도 극명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구글도 올 가을에 내놓을 예정인 OS 안드로이드 12의 베타 버전 발표가 있어요. 동시에 프라이버시 강화를 내세우긴 했는데, 하지만 구글이 어떤 회사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글은 이제 광고 사업이 수익의 기둥이에요. 애플과 같은 정책을 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스마트폰의 프라이버시에는 논쟁거리인 단말기 고유 아이디 이용을 한번 예로 들어본다면은, 애플은 아이폰 등에 할당된 그 IDFA라고 있어요. 이걸 부르는 단말기에 그 단말기 아이디에 올해 4월 공개한 그 iOS 14.5부터 규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IDFA를 확보하면 각 사용자의 기호를 분석하거나 이력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애플은 우선 iOS 14.5에서 앱마다 유저에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스템을 적용해요. 유저에게 사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현재 각각 앱의 IDFA 이용을 사용자가 허락하는 비율이 10% 이하로 알려져 있다네요. 그래서 이 때문에 페이스북의 CEO 그 마크 저커버그가 맹렬하게 항의하기도 했어요. 일단 아이폰에서 페이스북 사용자의 패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어려워진 겁니다. 이제 페이스북이 혼자 초난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구글의 차기 OS의 안드로이드 12는 어떨까 보면은, 구글 안드로이드 폰에도 애플 iOS와 IDF와 같은 그 어드버타이징 ID라는 게 있는데, 아직은 별다른 언급은 없고, 구글이 이제 안드로이드 단말기의 아이디를 애플처럼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양한 사업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은, 구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광고회사입니다. 광고회사. 전체 매출에서 광고 부분 비중이 80%라고, 구글이 애플처럼 단말기 아이디 접근을 제한하게 돼버리면 자사 수익이 줄어들어 버려요. 일단은 서론은 길지만 요점은 제품 간의 연결성, 프라이버시라는 두 측면에서 애플 제품의 매력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은 태생적으로 애플만큼 연결성이나 프라이버시를 극대화하기는 어렵다. 애플은 이런 구글의 약점을 이제 맹공격해요. 그래서 자사 제품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중국의 그 탈 안드로이드 시도하고 애플의 약진에 이제 고민이 깊어갑니다. 우리 구글은. 그렇다면 전 세계 모바일 제품 판매 1위 삼성전자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 그 양대 모바일 플랫폼 기업인 애플과 구글에 대해서 삼성은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애플에 대해서는 최대 부품 공급사입니다. 작년 말 전자제품 분해 분석 전문업체인 포멀하우트 테크노솔루션즈에 따르니까 삼성이 아이폰 12에 공급하는 부품의 원가 비중의 전체 23.9%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 12의 부품 공급업체 중에 비중으로 단연 1등, 그리고 단순 계산하면은 애플이 아이폰 12 한 대 만들 때마다 삼성의 부품값으로만 10만원가량을 지불해야 하는 셈입니다. 반면에 구글에 대해 삼성은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모바일 제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 파는 회사고요. 그래서 올해 4월까지 이전에 1년간 모바일 기기의 점유율을 보면은 삼성이 28.2, 애플이 27%, 삼성이 1위죠. 따라서 이제 안드로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삼성의 전략은 이제 명확하는 거예요. 애플에는 기존의 최대 공급사 지위를 앞으로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고, 한편으로는 안드로이드 기반 자사 제품의 매력을 어떻게 해서든 높여가지고 애플을 추격하는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올해 4월까지 이전에 1년간 모바일 기기 점유율이 삼성이 아까 말했던 28.2%고요. 애플이 27%이지만은 그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겨우 1.2% 차이예요. 게다가 애플은 사실상 프리미엄 제품만 만들기 때문에 매출에서는 애플이 좀 압도적인 일이죠. 게다가 삼성은 전년보다 점유율이 2.4%포인트 떨어진 데 비해서 애플은 한 2% 정도 올랐어요. 애플이 이제 수익성이 가장 높은 그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시장의 장악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만 위기인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맹주인 구글도 위기다. 그래서 지난 4월까지 이전 1년간의 세계 모바일 OS 점유율을 보면 안드로이드가 72%, 여전히 iOS를 접종은 했지만은 전년과 비교하면은
안드로이드는 2.2%포인트 줄었고 iOS는 26.99%로 2% 늘었어요. iOS는 늘었다. 특히 스마트워치만 따지면 구글과 애플의 위치가 완전히 역전된다. 그죠? 애플워치 운영체제인 워치OS는 이미 세계 시장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고 애플이 프리미엄급을 감안할 때 놀라운 점유율이에요. 반면에 애플의 대항마 구글의 스마트워치 운영체제 웨어의 OS의 지난 1분기 점유율이 고작 3.9%다. 참 비참하죠. 그래서 스마트워치 시장만 놓고 보면 애플이 압도적인 점유율 1위에요. 구글은 거의 듣보잡 수준이다. 그러면 구글 입장에서 또 하나의 고민이 있죠. 그럼 중국 화웨이가 지난 2일 독자 OS를 내놓았어요. 화웨이는 이날 공개한 OS 하모니를 올해 말까지 자사 제품 2억대, 타사 제품 1억대 등 총 3억대에 탑재할 계획이다 밝혔고, 미국의 제재로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고육책인 것 같아요. 이것이 중국이나 화웨이 입장에선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화웨이의 OS 독립이 쉽지는 않을 건데 현재로서는 다른 중국 스마트폰 업체 대부분이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하고 있어요. 삼성도 독자 OS 타이젠을 개발해서 구글로부터 독립을 노렸지만 사실상 실패했듯 기술력과 의지가 있다 해도 안드로이드 OS에서 독립한 것은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는 하모니 OS가 단순한 탈 안드로이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PC 시대의 OS가 윈도우죠. MS. 스마트폰 시대의 OS는 iOS와 안드로이드였다면 하모니는 다가오는 그 만물 인터넷 시대를 위한 OS다. 그래서 하모니를 쓰면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로부터 가전, 자동차, 사무실, 집, 교통, 인프라, 공장, 다양하게 그 디바이스 간의 연결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성공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은 중국은 공산당 중심의 강력한 계획 경제가 살아있어요. 공산당, 또 14억 인구의 세계 최대 시장을 가졌고,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보급에 나선 측면이 있는데, 만약 하모니 OS가 중국 그 IoE 시장에서 주도적인 플랫폼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면은 화웨이나 어떤 중국 기업이 스마트폰 판매 1위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취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만약 하모니 OS로 중국의 모바일 생태계가 통합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화웨이를 죽이려던 미국의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모바일 생태계가 독립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모바일뿐 아니라 모든 디바이스가 하나의 통합 OS로 엮이는 IoE 생태계를 중국이 가장 먼저 구축할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준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글은 중국 모바일 시장에서 OS 주도권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구글로서는 위기입니다. 중국은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애플 생태계는 점점 공고해지고, 따라서 구글 입장에서 안드로이드 생태계 최대의 디바이스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구글도 애플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모바일 생태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후에 모빌리티 생태계로 확장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모빌리티 생태계, 즉 외부하고 전면적인 통신이 되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차량이 거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카의 플랫폼을 장악하려면 선결 과제가 모바일 생태계에서 그 제품 간의 연결성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애플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과정이고, 모바일 생태계와 모빌리티 생태계 연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마트폰이죠. 또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고 스마트워치죠, 결국에. 하여튼 구글이 5월 18일 자사의 개발자 행사에서 갤럭시 워치 OS인 타이젠과 구글의 스마트워치용 OS인 웨어 OS를 통합한다고 밝힌 것도 구글 OS 기반의 스마트워치 제품력을 강화한다는 게 이제 시급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애플워치의 독주를 방치할 경우에 단순히 스마트워치에서만 밀리는 게 아니고 건강, 의료, IT 서비스 분야 모든 분야에서 애플에 밀립니다. 스마트워치가 모바일과 모빌리티 생태계를 연결하는 열쇠, 그 창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궁극적으로 미래의 모빌리티 생태계 장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 중국이 이제 구글 생태계에서 떨어져 나가라니까 애플 생태계는 구글이 따라오지 못할 수준까지 도망가려 합니다. 2007년 애플이 아이폰 출시에 맞서 놀라운 스피드로 세계 최대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어낸 구글이 이를 방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럴 때 구글의 가장 큰 우군이 되어줄 제조사가 삼성이다.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양사 간 워치 OS 통합을 통해서 삼성이 내놓을 차기 갤럭시 워치가 시작이 되겠고, 헬스, 의료부나 그리고 자동차와 연결 등 애플워치에 맞설 만한 수준 혹은 능가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놓아야만 애플과의 미래 전쟁의 승산이 있을 것 같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이 삼성이 애플에 맞서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자사 모바일 기기의 매력을 더 높이려면은 삼성과 구글의 협력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더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과 삼성의 협업 정도가 원팀 개념이 훨씬 더 긴밀하고 집중적인 공동 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이번 WWDC에서 보여진 애플의 제품 간 연결성이나 완성도에 맞서는 게 앞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단순히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받아 쓰는 제조사가 아니라 애플처럼 OS나 핵심 반도체, 최종 제품이라는 세 개의 기둥 모두에서 구글과 원팀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서 OS 반도체, 최종 제품을 모두 통합시킨 애플에 맞서려면은 삼성, 구글도 애플과 같은 체제가 필요할지도 모르고요. 특히 구글은 OS에 이어서 최근에 독자칩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OS가 약한 반면에 AP 설계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고 최종 제품 제조에 대해서 구글이 갖지 못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이 구글을 오히려 설득해 보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가 오픈된 형태의 OS이긴 하지만은 점점 더 강해지는 애플 생태계에 맞서서 구글이 미래 시장을 장악하려면은 애플처럼 구글, 삼성이 OS, 반도체, 최종 제품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보급 초기와 마찬가지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강화하는 그 구글의 고민이 삼성이 약간 덜어주는 형태로 갈 것 같고 삼성이 구글을 적극적으로 역제 안 한다면은 약진하는 그 애플 제품 생태계에 대한 반격 또 혹은 미래 먹을거리에 대한 고민의 해결 방안을 일부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우리 기자분이 멋지게 글을 또 써주셨네요. 구글의 고민을 삼성이 덜어주는 형태 그리고 삼성이 구글에 적극적으로 역제안 한다면 약진하는 애플 제품 생태계에 대한 반격. 일단 결론은 그거예요. 원팀이 돼야 한다. 원팀이 안 되면 힘들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향후에 이제 결국 애플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게 삼성의 전화위복 전략인 것 같아요. 하여튼간 여러분들 또 참고하시고 일단 영상이 좀 길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대충 어느 정도 이해는 갈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